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남태평양을 잠시 떠나 이 영상이 속한 시리즈에서는 알래스카 끝자락에 알류샨 열도와 미국 본토가 포함되는 태평양 전쟁의 아메리칸 시어터라고 불리는 북태평양 전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전역의 하이라이트라면 이 시리즈에서 이후 등장할 알류샨 열도에서의 전투인데요. 여기서 벌어지는 전투도 알래스카의 일부라서 미국 영토에서 일어난 것이 맞지만 지난번 영상에 이어 지금은 미국 본토 서해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 해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민들도 큰 충격에 빠짐과 동시에 일본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는 공포심도 퍼졌습니다. 이러한 공포심은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서부 해안 지역에서 심했는데 특히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오클랜드라는 도시에서는 진주만 기습 바로 다음날 일본 항공모함이 근해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날 시내 학교가 전부 문을 닫고 저녁 때는 전체 시내에 등화관지의 명령이 떨어졌으며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시내를 순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북쪽에서 캐나다와 접한 곳의 시애틀에서는 진주만 기습 당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라디오를 통해 간간히 일본군의 공격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날 밤에 시애틀 전체에 등화관지의 명령이 내려졌고 밤중에는 약 2,000명의 군중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등화관지인데도 불이 새어나오는 상점 등의 유리창을 부수면서 행패를 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시애틀에서 당일 행패를 부리던 군중들에 의해 깨진 상점 유리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기록에 의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술을 마셨거나 마시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1년 12월부터 1942년 2월까지 많은 수의 미국 상선들이 미국 서해안 앞 태평양에서 일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해 본토에 닥쳐올지도 모를 일본의 공격에 대한 미국민들의 공포감을 더욱 크게 했습니다. 서부 지역 사막 한가운데에 일본군의 비밀 비행장이 있다는 뜬소문도 돌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일본 항공기의 공습에 대비해 배치된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미군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1942년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23일 저녁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2시간 거리의 산타바바라 근교에서 일본 2호 제17 잠수함이 해안의 유전시설을 함포로 사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이 공격으로 인한 물적인 피해는 미미했지만 멀리 떨어진 하와이가 아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다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이때는 이미 LA 지역에서도 수시로 등화관제 훈련 등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부 해안에서는 훈련 미숙인 정찰기 조종사들과 레이더 요원들이 어선이나 고래 같은 것을 보고 일본 잠수함 등으로 오인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세크러테리 오브 워로서 육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헨리 스팀슨은 미국 도시들에 적의 공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특히 서해안의 미국 도시들을 뒤덮고 있던 중에 다음 날인 2월 24일 미 해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오피스 오브 네이벌 인텔리전스 ONI에서 앞으로 10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일본군의 공격이 예상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월 24일 오후 7시 18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경보가 울렸다가 오후 10시 23분에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전날에 산타바바라 인근을 공격한 일본군 잠수함이 지금 어디 숨어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남부는 그야말로 불안 속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지역을 감싼 공포와 불안은 마치 거품처럼 점점 커져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바뀐 1942년 2월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가 존재하나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2년 2월 25일) 오전 2시경 LA에 배치된 레이더 기지가 도시 서쪽 약 190km 지점에서 미확인 물체를 감지했습니다. 15분 뒤인 오전 2시 15분 대공포 진지에 그린 얼러트, 즉 사격 준비 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항공기들은 미확인 물체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 이륙을 자제했습니다. 미확인 물체가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거리까지 다가온 오전 2시 21분 인근 지역에 등화관제가 발령되었습니다. 4분 뒤인 오전 2시 25분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시 25분에 울린 경보는 훈련 경보가 아니라
태평양 전쟁 개전 이후 처음 울린 공습 경보였습니다. 곧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여기저기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2월 25일 새벽 로스앤젤레스 항 인근에서 서치라이트가 미확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밤은 구름 한 점 없이 달빛이 밝아 일본군 항공기가 공습한다면 최적의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 잠시 잡혔던 미확인 비행 물체는 곧 레이더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경찰과 군부대 등의 일본 항공기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2시 43분 LA 남쪽 롱비치 지역에서 항공기가 다가온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몇 분 뒤 해안포부대 지휘관으로부터 LA 상공으로 약 25대의 항공기가 12,000피트, 약 3,650m 상공 고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옵니다. 오전 3시가 넘어가면서 로스앤젤레스 상공에도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료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로 대공 사격이 실시된 곳은 LA 서쪽 지역의 산타모니카로 이때 목격된 것은 풍선에 붉은색 조명탄이 달려있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3시 6분경 산타모니카의 대공포대에서 이 괴물체를 향해 첫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 많은 수의 대공포대들이 같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언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 상공이 화산처럼 터지는 것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당시 사격이 시작된 후 여러 개의 서치라이트가 상공의 특정 지점을 비추고 그곳을 따라 대공포화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공 사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LA 시내 여러 곳에서 일본 항공기 목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일본 항공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도 들어왔고 또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일본 공수부대가 낙하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상공의 대공포화는 오전 4시 14분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LA 인근 미국 시민들은 그야말로 자기 집 앞까지 닥쳐온 전쟁의 공포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오전 7시 21분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대해 올 클리어가 선언되었고 등화관제도 해제되었습니다. 이날 새벽 1시간 8분여 동안 1433발의 대공포탄이 LA 상공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배틀 오브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전투 혹은 로스앤젤레스 대공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LA 시내와 인근의 여러 빌딩과 자동차가 대공포탄 파편에 맞아 피해를 입었고 3명의 시민이 당시 혼란 속에 빠진 LA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아마도 노약자로 추정되는 2명이 일본군의 공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하루 전에 일본 잠수함의 산타바바라 포격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2월 25일 아침이 되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점점 밝혀졌습니다. 미 육군 서부방위사령부는 발표를 통해 여러 상충되는 보고가 있고 아직 전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이지만 일본군 항공기가 격추된 일은 없었고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월 25일 조간신문 1면을 장식했습니다. 비록 다른 많은 미국 조간신문들은 LA 상공에 일본군 항공기가 나타났다고 보도했지만 조간신문들은 혼란이 진행되던 한밤중에 인쇄된 것이어서 정확한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월 25일 오전 프랭크 녹스 미국 해군 장관은 발표를 통해 간밤에 LA에 일본 항공기는 없었고 허위 경보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해군도 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육군 측 의견은 해군과 조금 달랐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헨리 스팀스는 항공기가 LA 상공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캘리포니아 등에서 일본군 첩자가 민간 항공기를 LA 쪽으로 접근시켰거나 정찰기 발진이 가능한 일본 잠수함에서 출격시킨 정찰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이 하루 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미확인 항공기가 아마도 최대 15기 LA 상공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자 현지신문의 일면 기사를 보면 해군의 주장과 달리 육군은 경보가 허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미확인 항공기를 상공에서 발견해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인 2월 28일자 뉴욕타임즈는 해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일본 항공기가 없는데도 허공에 사격을 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육군 장관이 말하는 대로 실제 일본 항공기가 있었다면 왜 대공사격으로 격추시키지 못했는지 이번 사태에서 미군의 대처 능력을 공격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942년 2월 25일 새벽에 로스앤젤레스 상공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태평양 전쟁 내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일본 정부는 LA 상공에 항공기를 발진시킨 적이 없다고 공표했고, 이 사건은 하루 전에 산타바바라 포격으로 인근 미군 병사들이 극도로 긴장해 있었고, 당시 신뢰성이 모자라던 초기 레이더 기술 문제와 겹쳐 허위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인 1983년 미 공군 오피스 오브 에어포스 히스토리 전사실에서 당시 자료를 분석해 1942년 2월 LA에서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보고에서도 100%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고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에서는 당시 LA 인근에 올려졌던 이렇게 생긴 기상 관측용 풍선이 처음 경보가 내려진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 중 하나로 당시 대공포대에 배치된 병사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항공기 일수가 없는 표적에도 사격했다는 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풍선들이 회색이어서 항공기 동체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기록에 의하면 이런 풍선이 올려진 시각이 2월 25일 오전 1시로 낮에는 없다가 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혼동할 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격이 시작되고 나서는 병사들과 시민들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타겟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분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때 서치라이트가 당시 상공의 어느 지점을 비추고 있는 사진이 당시 신문에 이렇게 수정되어 나가면서 UFO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1942년 2월 25일 LA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실제 전투와 공습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이름이 붙어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태평양 전쟁 극초반 진주만 기습 등으로 인한 미국민들의 심리적 충격과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알려주는 일화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로드될 영상부터는 이제 실제 북태평양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병력을 동원해 서로 벌이는 전투가 연재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